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위정편 19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편 1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공이 물었다. 애공이 공자한테 물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를까요? 공자가 말했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굽은 사람을 등용하여 곧은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애공은 노나라 군주입니다. 노나라 군주가 군주인 애공이 공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곧은 사람, 직한 사람, 그 다음에 왕한 사람, 왕한 사람은 굽은 사람, 굽을왕, 굽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배치해야만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자는 애공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을 정직한 인재등용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정직한 인재등용,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19장, 위정편 19장에 대한 내용을 표로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왕한 사람은 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굽은 사람을 등용하여 직한 사람, 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받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없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아부 떠는 사람, 그 다음에 상사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세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출세를 더 잘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한 사람 위에 직한 사람을 선정하여 등용하여, 거라고 하는 건 등용이란 얘기죠. 등용하여 올려놓으면은 민복, 국민들이,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직한 사람, 정직하고 실력 있고 이러한 사람들 위에 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굽은 사람,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실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으면은 민불복, 사람들이 복종하지 못한다, 따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정편 19장의 내용은 왕한 사람과 직한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만, 어떻게 등용해서 어떻게 배치해야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애공인 군자한테 이런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상당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왕권이 약화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사만이라고 하는 계씨, 맹씨, 숙손씨라고 하는 세 부류의 가문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애공은 공자를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을 갖다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서 정직한 인재 등용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인재 등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공자가 애공의 질문에 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재 등용의 원칙은 현대사회와 조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아첨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그 조직은 내부에 신뢰를 얻겠어요? 잃겠어요?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러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성과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리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공자의 인사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곳곳이 썩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냥 법도 없잖아. 요새 볼 것 같으면 법도 없고 그냥 대통령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법천지가 된 것이 우리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 현재와 같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어떤 메시지는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고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울림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환경이 어서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교육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고든 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고든 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는커녕 실력만 갖고 있는 사람, 실력을 갖다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스카이 대학에 가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학교에 서열을 매길 때도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가, 서울대학에 얼마나 가는가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고든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가 오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든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할 것 같으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고든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학교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학교로 공간으로 가고 있으니 참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지금 살아있다 것 같으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든 인성을 가진 사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 없는 양심은 무력하고 양심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이 지식과 인격을 균형 있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학교는 지식이 양심보다도 더 위에 서열이 앞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양심과 도덕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정편 19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인재의 등용, 정직한 인재 등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